사과 한 개로 의사를 멀리한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오랫동안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때로는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사과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건강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섭취법부터 피해야 할 조합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건강 효능들. 사과는 정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완벽한 건강식품입니다. 작은 한 개의 사과 안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마치 천연 종합 영양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먼저 사과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인 펙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우리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펙틴이 위에서 젤 형태로 변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관벽을 보호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기여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특히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과도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 사례들을 통해 어떤 조합을 피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 우유의 조합. 70대 김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몇 달 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사과의 산성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이 위에서 만나면서 응고되어 소화를 방해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장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부담이 가해집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체내에서 독소로 작용하면서 이를 처리하느라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과 감귤류의 조합.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던 60대 여성분은 아침 식사 대신 오렌지 주스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드시곤 했습니다. 비타민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칼로리도 낮아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몇 주 후부터 속쓰림이 심해지고 복부에 불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감귤류의 강한 구연산과 사과산이 함께 작용하면서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성이 강해진 위 환경은 위벽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과도한 산성 물질을 중화하고 배출하느라 신장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사과 기름진 음식의 조합. 퇴직 후 여가 시간이 늘어난 60대 남성분은 치킨이나 튀김과 함께 사과를 드시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사과의 상큼함이 입맛을 돋워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계속되면서 점차 몸이 붓고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기름진 음식에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여기에 사과의 산성 성분이 더해지면서 신장 기능에 무리가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사과의 건강 효능을 더욱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조합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시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사과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의 견과류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심혈관 건강에 최적의 조합이 됩니다. 실제로 60대 남성분께서 매일 아침 사과 1개와 아몬드 1줌을 함께 드신 결과 3개월 후 혈압 수치가 현저히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견과류의 불포화지 방산과 사과의 펙틴이 만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견과류의 단백질이 사과의 당분 흡수를 완만하게 해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사과 계피. 계피 가루를 조금 뿌린 구운 사과나 사과차는 특히 추운 계절에 드시기 좋은 조합입니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사과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겨울철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계피의 신라말데하이드 성분은 사과의 항산화 작용을 더욱 강화시켜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사과꿀. 천연 꿀과 함께 드시는 사과는 에너지 보충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조합입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이 간식으로 꿀을 살짝 발라 드신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신 결과 만성 피로감이 크게 개선되고 소화 기능까지 좋아진 임상 사례가 있습니다. 꿀의 과당과 포도당은 즉시 에너지로 전환되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사과의 펙틴과 함께 장내 유익균 증식에도 기여합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건강하게 드시기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섭취 시간 아침 공복이나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사과의 펙틴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정량은 하루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고 사과산으로 인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다른 과일과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다른 과일을 빨리 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분명히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최악의 조합들은 피하시고 최고의 조합들을 활용해서 사과의 건강 효능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시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과를 더욱 현명하게 드시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